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처음으로 그 구독자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고 있는데 근래에 유사한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 되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너무 잘하고 잘 되는 분들도 사실 진짜 많아. 근데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매장 하나 더 내주세요, 다시 말해서 가맹점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가맹점을 내주는지,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구나 해가지고 맥형이 현장에서 딱 1시간만, 2시간 안 돼, 1시간 20분 10분 안 돼, 딱 1시간만 바빠.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맥형의 경험, 노하우 거침없이 1대1 강의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외받는 이분은 정말 완전 맥형이 3년 동안 잃어버린 7억을 어떻게 보면 얻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강의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소바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지금 공사 다 끝난 지? 이제 끝나서 정리하고 이제 뭐 하는 중이에요. 깔끔하네요, 되게 매장이. 감사합니다. 중동에 있는 소바동이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좀 이렇게 1대1 강의 한번 하려고 이 연장들을 좀 챙겨왔어요. 제가 비용 없습니다. 그냥 무상. 앞광고 뒷광고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어쨌든 이 영상이 좀 가치 있는 영상이 되고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유익하게 들을 수 있으면 해서 요즘에 공통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대표로 아주 오래되고 맥형 TV 영상을 끝까지 다 풀 시청하신 구독자분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간단히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조그만한 소밭집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제가 블로그 검색해봤는데 진짜 음식 퀄리티가 이 사진으로만 봐도 먹고 싶다. 심지어 외식업을 별로 안 했죠. 음식은 오래 했는데 음식은 오래. 장사는 처음이에요.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되기 힘든 케이스. 첫 장사를 성공시키는 거. 요즘 그래도 맥형TV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찾아오고 줄 서고 이런 매장들을 만들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 이후 단계가 프랜차이즈거든요. 이것도 본사와 가맹점주가 서로 잘 돼야 되는 구조를 만들려면 첫 번째가 과연 적정 수익이 나는 아이템인가. 우리 연어 있잖아요. 연어, 연어, 그런 브랜드들이 한창 유행일 때 프랜차이즈를 막 시작하죠. 시작해서 가맹점 팔로우만 막 300개, 400개 늘려놔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을 팔겠어요? 공급업체만 돈 버는 거예요. 공급업체가 갑자기 가격을 확 올려버려요. 그러면 본사는 가맹점한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가맹점 주고 본사 주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물이 예를 들어 꽃게 사업을 했던 프랜차이즈 대표님도 키로에 7,000원 주고 샀다가 25,000원, 28,000원 되면서 내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주력 품목,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계절적 가격 차이가 큰지 적은지 이런 거. 소바라는 거는 과연 식자재 코스트가 지금 현재 직영점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지금 직영 파주 운정점에서 네네. 식자재 코스트는 단 한 번도 30%가 넘지 않았어요. 제일 낮게 나온 때는 27%까지도 나왔었어요. 제가 예전에 장사했을 때 그때는 재료비도 저렴하고 판매가도 어느 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30% 맞추는 게 참 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롱타임노씨 같은 경우는 37%거든요. 재료비 코스트가. 이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해서 아시잖아요. 금액을 높이 팔면 재료비는 낮아져요. 2,000원짜리 원가가 10,000원에 팔 때와 12,000원에 팔 때 같은 원가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 재료비는 판매가에 낮출 수 있는데 소바동 가격이 12,000원, 13,000원 이러지 않나요? 기본 소바는 8,000원인데 뭐가 올라가면은 좀 가격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또 보고 느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심때 이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가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점포, 위치 설정, 이 상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상권. 그러면 지금 1호점이 운정이 잘 되잖아요. 운정과 같은 상권에 입점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면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전략을 바꿀 수도 있어요. 가격을 낮춰서 코스트를 35%, 40%도 올릴 수도 있어요. 이 코스트가 높다고 안 남는 거 아닙니다.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또 올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스트를 언제 조절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죠. 가맹점에도 우리 가맹 사업해야 되는데 본사에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 포인트 들어갑니다. 이제 과연 프랜차이즈 본부는 얼마의 수익이 있어야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가맹 본부의 수익은 최소 5% 있어야 돼요. 최소인가요? 최소. 그러면은 3,000을 팔면은 150만 원. 150만 원이 본사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 5%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재료비 있고 인건비, 임대료 큰 3대 지출 항목이잖아요. 네네. 여기다 공과금, 뭐 기타 잡비, 여기에 뭐 VAT, 뭐 세금 이것들을 다 제해서 남는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영점 거예요. 본사 매장 거. 근데 과거에는 이 수익을 어디서 가져가냐면 여기서 다 가져가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뭐라고 해요? 시중에서 1,000원에 파는 거 왜 니네 1,500원에 팔아?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처럼 미국은 투명하게 그냥 매출의 로열티 제도예요. 근데 우린 그게 익숙하지 않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거 너무 많이 뛰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건 문제 있어. 안 돼. 해가지고 재료비가 아닌 투명하게 로열티로 많이 가져가는 추세거든요. 재료비로 가져가는 경우는 보통 매장에 30만 원, 40만 원 해놓고 재료비로 감아가죠. 근데 이게 5%를 감아가지는지 10%를 감아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공부해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 구매력을 가져서 최대한 재료비는 낮춰서 공급받을 수 있게 만들면서 저는 외형적인 매출에 로열티를 가져가는 게 페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특히 소바동은. 왜? 시장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나만의 재료가 아니잖아요. 다 구할 수 있는 거면 눈에 보이는데 내가 비싸게 산다? 누가 사요? 아무리 기술 전수를 해줬어도. 그러면은 가족도 변해요. 가족도 내가 운영하다 보면은 좀 더 싸게 그리고 좀 더 많이 남기려고 막 하다 보면은 생략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사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죠. 이런 걸 관리 감독 규제를 하려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랜차이즈는 브랜드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파는 거 다 달라버리고 나가는 양 다 다르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맹사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직영으로 두세 개 해서 돈 벌고 상가 사고 건물 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은 하겠다는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단계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 남으면 가맹점은 15%밖에 안 남는 구조예요. 이 수익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업종별, 장르별 너무 다른데 한 달 매출 대비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제가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한 평균을 나눴을 때 한 35%? 35%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처음이니까 뭔가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직접 본인 일하세요? 네, 제가 직접 하다가 이제 여기 부천 때문에 잠깐. 본인 인건비는 안 빼신 거죠, 여기서? 그쵸, 제 모든 걸 다 그렇죠. 그냥 남는 돈을 했을 때 한 35% 정도가 남더라고요. 본인이 일을 하면 내 인건비도 넣어야 되거든요. 내가 빠지면 누군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적정 수익률은 아니죠, 여기서. 그리고 재료비가 30%라고 하니까 가능 수익률은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외식업 하면서 30% 이상 맞추기가 특히 프랜차이즈는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모르고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은 이 유통 구조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직영하고 개인 가게 할 때하고 이 유통 구조가 틀려져요. 개인 가게 하면은 그냥 낙가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물건 받으면 되잖아요. 계란도 갖다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프랜차이즈는 같은 물류를 써야 돼요. 거기서 물류 회사에서 나가야 돼요. 물류 회사가 뭐 예를 들어 동원 홈푸드, SPC, 대한통운, 뭐 아모제 얘네들이 물류 회사예요. 여기에도 3PL이 있고 4PL이 있어요. 3PL은 창고에 물건을 보관 그리고 유통까지 해주는 거고 4PL은 보관, 재고 관리, 유통까지 해주는 거예요. 4PL이 더 많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싸요. 물류 수수료가. 보통 4PL 같은 경우는 진짜 저렴해봤자 한 8, 9% 이상 보통 12% 이상 4PL은 받아요. 3PL은 한 6%대 8% 이렇게 받고요. 어쨌든 그럼 재고 관리를 우리 직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수수료가 3PL은 더 저렴하죠. 그래서 이 물류비가 지금의 물류비보다 더 붙게 돼요. 그러면 재료비는 더 올라가게 돼요. 지금의 30%로 코스트를 맞췄다면 이 이상이 될 거고 이제 여기에 따른 수익률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동일한 맛을 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직접 끓이는 육수 있나요? 혹시? 네, 전부 다 직접 끓여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려면 전부 다 직접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네. 소스 업체에 맡겨서 최소 발주량이 대부분 한 200kg 정도라고 알고 네, 맞아요. 그걸 해서 멸균 처리를 거쳐서 유통기한을 늘려서 네. 그걸 이제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대상이나 CJ의 이런 대기업에 물류를 제조를 맡깁니다. 거기에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식품 발효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똑같은 맛을 내는 거죠. 저희가 소량 생산했다면 대량 생산하는 레시피는 또 달라져요. 이 기구나 기계가 다 달라요.
달라서 또 멸균까지 들어가면 또 맛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테스트까지 다 한 다음에 100%는 못 맞춥니다. 90% 이상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편리해지죠. 가스도 덜 쓰게 될 거고 똑같은 맛을 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물류를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탁 생산해서 가지수가 많으면 생산되는 게 최소 200kg, 300kg 진짜 막 많은 것들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산을 한 품목이 10가지면 200kg, 300kg씩 10가지 생산해야 되는데 어디다 보관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받는 거죠. 물류비가 그만한 적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류비를 계산을 안 하고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을 해버리면 지금이야 여기가 코스트 30%지만 일반 코스트가 40% 나오는데 물류비 계산 안 하고 가맹점 내줬다가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이제 이런 데서 발생을 하고 여기다가 또 본사는 살려고 물류에다 감아가다가는 죽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창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내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땐 아이템 선정이 진짜 중요해요. 팔아도 안 남는 아이템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창업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가장 긍정적인 거 첫 번째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는 거, 직영 점포의 코스트가 좋다는 거. 거기가 월세가 얼마예요? 120만 원. 몇 평이죠? 30평 좀 넘어요. 평수가 크네요. 그럼 120에 매출은 어느 정도 찍어요? 4월 달 때부터 이제 쭉 올라오면서 거의 한 7, 8월에 정점을 찍어요. 그다음에 10월부터 이제 살짝씩 천천히 내려가서 겨울에는 정말 많이 내려요. 여름에는 한 7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한 3천 정도 나와요. 오케이. 여기서 보면은 저는 어떤 딱 이제 또 감지가 되냐면 들어가야 될 상권의 범위를 좀 더 좁혀볼까요 우리? 점포 위치가 제가 어디가 좋다고 했죠? 이런 가격을 이해할 수 있는 상권, 소비력이 되는 상권, 막 저렴한 상권 말고요. 그런 곳에 가고 7천에서 3천이면 최할 때 고정비가 커버리면 못 버팁니다. 멘탈 날라가요 이게 한두 달 지나면은. 그래서 최소 300. 임대료가 저렴하면 더 좋죠. 근데 예를 들어 임대료가 500 이상 이런 데 들어가면 여름에 힘듭니다. 이게 3천이기 때문에 300, 10%만 보고 겨울에는 어쨌든 7천 찍으면 300이면은 임대료 포지션이 5% 정도 밑으로 쑥 떨어지는 거잖아요. 7천에 700이 10%인데 네네. 300에 7천이면은 5%도 안 되죠. 네네, 그렇죠. 2점 몇 프로. 네네네.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래도 여기서 월세가 400, 500 되면은 임대료가 10%가 훨씬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는 특이 케이스예요. 이렇게 120인 곳은 정말. 네네. 그래서 상가 점포를 찾을 때 맥시멈 내가 어느 선까지 임대료의 포지션을 둬야 되겠다. 평수는 어느 정도 봐야 되겠다. 상권의 점포의 위치는 어느 곳이 나한테 적합하겠다. 이걸 딱 넣고 가야지 거품 제거를 하면서 상권을 찾기가 쉬워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 가맹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적으로. 네네. 왜냐면 소바라는 음식이 면은 그냥 유통을 하면 되고 육수만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무슨 방향을 잡아가서 어떻게 계약을 맺고 어떻게 해야 그 오케이. 사람이 그렇게 할지가 궁금해요.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정보공개서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을 할 때 꼭 등록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 거래사가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가맹 계약서까지 만들어줘요. 얘네가 만들어주는 건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라는 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쓰는 계약서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이제 가맹 사업을 하면서 운영의 노하우가 생기고 법적인 분쟁이 생기고 하는 사람들이 더 첨가해서 또 좋은 계약서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일단 첫 번째 가맹 거래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거. 등록을 할 때 이제 물어봐요. 그쪽에서 다 필요한 자료를. 호스는 어디 거 쓰세요? 그릇은 어디 거 쓰세요? 몇 평이에요? 기본 평수 몇 평에?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들어요? 주방 집기는 얼마 들어요? 이런 것들을 얘네가 다 조사해서 거기다가 다 기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 기간을 15일을 줘요. 15일 동안 계약을 못 해요. 준 다음에. 그래서 이메일로 주든 내지는 만나서 서명받고 주든 15일 이후에 계약을 할 수 있고 가맹 거래사를 전문적으로 내가 매월 고정비를 주면서 사용을 하면은 일주일로 단축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모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되면은 처음에는 지인, 친척, 가족들이 먼저 해달라고 하죠. 내지는 손님, 소비자. 그리고 의외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실력 있게 가야지 마케팅도 별로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 있게 간다는 건 맛집이 돼버리면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데 보통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최소 500만 원, 많게는 2천에서 3천을
마케팅 비용을 정해놓고 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반에 엄청 어려운 게임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해서 본사 운영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칠 수도 있어요. 남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맛집으로 자리 잡거나 내지는 개인적인 브랜딩을 하는 거죠. 뭐 유튜브 채널도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인스타에다 계속 올려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맹 모집을 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해서 저희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냥 그 사람 교육을 시켜주고 뭐 때인지 아니면 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는 교육 일정이 4주예요. 4주간의 교육 스케줄 표도 만들어서 점주님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럼 그 4주 동안의 교육을 받고 그 네. 매장을 창업하는 건가요? 2주간 저희 본사에서 교육을 하고 2주는 저희가 파견해서 오픈한 매장에서 도와드려요. 그 네. 전문 인력이 2주 동안 파견이 돼서 보통 1주나 2주 하는데 저희는 약간 저희가 불안해서 4주를 잡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파견해서 2주간의 그 사람에 대한 급여나 이런 거는 저희는 이제 교육비라는 걸 가맹 점주한테 받잖아요. 교육비를 받고 또 가맹비를 받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본사의 초기에 수익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가맹비는 보통 이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 소바나 음식 하는 브랜드들은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원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500에 교육비 뭐 200 내지는 500에 300. 그리고 상표 등록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첫 번째는 상표 등록이에요. 상표 등록이 안 되면 가맹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덥죽덥죽처럼 먼저 상표 등록 해버리잖아요. 고유명사에서 안 되는 상호들이 의외로 많고 선출원된 상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미지로 실용 시안을 디자인 등록을 받는 거죠. 롱타임 노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명조체로 롱타임 노시 했어요. 그러면 유사 브랜드가 잘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롱타임 노시 이 캐릭터 마크만 봐도 여기가 원조지 할 수 있는 훈장을 찍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공구 비어가 있으면 무슨 비어 무슨 비어 예. 무슨 비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사 브랜드가 나오는 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지금 직영점을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유사 브랜드 출연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먼저 치고 나가면은. 근데 그럼 덥죽덥죽도 네.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유사 브랜드 아닌가요 그것도? 일부러 유사 브랜드를 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또 개인 사장님이 덥죽덥죽을 상표 등록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상표 등록을 해버리고 사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의외로 상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지식재산권. 제가 구독 안 한 게 너무 후회될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 바로 했습니다. 너무 솔직하신데요. 오늘 그러면 개인 레슨은 이렇게 끝내고 뭐 이게 낙서가 됐어요. 낙서가 돼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제가 맥형 사인 딱 해가지고 네네.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코팅해서 저희가 저쪽에 붙여놓겠습니다. 딱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낙서장을 드리고 이렇게 2년 됐잖아요. 물어봐요. 우리 또 멤버십 회원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트로피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